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 35일, 36일 만에 물러났고, 또 곧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게 국민에 대한 송구한 얘기인지 사과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한마디에 송구하다는 이야기 외에는 10마디가 계속 국민 탓이고 언론 탓이고 그 오만 방자, 오만 불손한 자세를 갖다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저 아는 아주 절친한 기자 한 분이 저희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김영환 전 의원의 그 담시 하나를 갖다가 보내왔어요. 별로 길진 않습니다. 보니까 마침 그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사선 의원을 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 장관도 했고, 이 양반이 원래 1973년 연세대학교 치과를 들어갔습니다마는 학생운동하다가 운동권이죠. 그리고 77년에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되어서 20개월 동안 수감되어서 감옥살이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80년 서울의 봄 때 가까스로 복귀했습니다마는 5.18 이후에 또 잘렸어요. 또 잘려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방법이 있습니까? 이 양반도 결국 보면 무슨 전기용접, 무슨 용접 그런 기사 자격증만 6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제가 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본인이 김혜윤이라는 필명으로 시집도 여러 차례 냈고, 또 계속 지금도 보면 여러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보면 그 소회를 갖다 담시로 써서 가까이 지내는 언론인들에게 전하면서 자기 어떻게 울분에 찬 소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예전에 보면 민주당이 바른 국민의 정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질 때 그때 국민의당 쪽으로 왔고, 지금 현재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죠. 나이는 1955년생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번 9월 24일 날 그때 저희한테 언론인을 통해서 들어왔던 게 바로 늦었다 조국, 이제는 그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저희가 비틀어 보기 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김영환 전 의원은 어제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3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하고, 또 그 사이에 보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계속 국민들 지청구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분노에 찬 이야기를 갖다가 A4 용지 2장짜리 담시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분노의 열차는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의 사표를 받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꿈같은 희망을 가진 지난 2달 동안 국민들은 절망으로 화병을 앓았다. 죄송하다 말하지만 나쁜 선례, 나쁜 어록을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대통령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분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그동안 잘못되었는지 아무런 언급도 반성도 없다. 만난의 근원은 진영 논리, 제19 감싸기에 있다. 대통령은 두 눈박이가 되어야 하고 두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했거늘 죄송하면서도 외눈박이 한쪽의 소리만 들었다. 국민과 검찰은 대통령의 꿈같은 희망을 차버리고 검찰개혁의 기수이자 열정 그 자체인 조국을 버렸다고.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과 검찰은 대통령의 꿈같은 희망을 차버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죠. 원래 자기가 꿈같은 희망을 가졌던 것은 조국과 윤석열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국민과 검찰은 대통령의 꿈같은 희망을 차버리고 검찰개혁의 기수이자 열정 그 자체인 조국을 버렸다고 원망이 묻어난 뒤끝 장렬이시다.
뒤끝 장렬이시다. 검찰에게 압력을 가하고 언론에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과는 전혀 다른 인식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무릎을 꿇고 일부 언론이라도 진실과 상식을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조국을 사퇴시킬 수 있었을까?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 또 퇴임한 조국 씨가 입만 열면 검찰개혁 하는데 진정한 검찰개혁은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게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대통령 부인부터 대통령 아들부터 대통령 측근부터 누구라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청와대든 집권 여당이든 장관이든 누구든지 수사해서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본령입니다. 다시 할게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무릎을 꿇고 일부 언론이라도 진실과 상식을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조국을 사퇴시킬 수 있었을까? 언론개혁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민의를 왜곡하고 조국 수혜에 나선 관영 언론가 아시죠? 관영 언론들, 지상파들. 그나마 이번에 KBS가 조금 삐딱선 타다가 지금 유시민한테 칼 맞고 있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음해하다 고발된 한겨레 신문과 아시죠? 멀쩡한 윤중천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는 사람 갖다가 윤석열 총장과 엮으려 했던 한겨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언론 위기를 포기한 진영의 뉴스공장 등에게 이 뉴스공장은 아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 주었어야 할 말씀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다시 이 대목을 다시 할게요. 언론개혁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민의를 왜곡하고 조국 수호에 나선 관영 언론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음해하다 고발된 한겨레 신문과 이미 언론 위기를 포기한 진영의 뉴스 공장 등에게 해주었어야 할 말씀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변한 것은 없다. 그래서 희망도 가질 필요가 없다. 대통령과 여기서 희망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한 것은 없다. 그래서 희망도 가질 필요가 없다. 대통령과 집권자들은 그 오만과 독선의 길로 가면 된다. 국민들은 분노의 열차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국은 떠나갔으나 오만과 독선의 정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자, 김혜윤, 김영환 전 의원, 김영환 전 장관이 보낸 담담한 시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담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